다음은 난 이게 이렇게 빨리 만나지게 될 줄 몰랐는데 윤석열과 박근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 뉴스로만 끝낼 게 아니라 엄청나게 내부적인 수계산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기사부터 정리를 할게요. 네, 경이 어제 박근혜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해서 약 50분간 진행됐는데요. 권영세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두 분간 대화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웃음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지 뭐. 서로 그죠, 무슨 웃지요. 진짜 나 정신세계 이런 새끼는 나 이거 처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네. 얼마나 네. 아니, 서로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서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왜 어제냐는 거죠. 이게 민주당이 이 결의안 통과시키고 난 상황이기도 한 건데 자 박근혜를 만나게 해줬다고 치면 만날 생각 없다 그랬거든. 건강 때문에 처음에. 안 좋다 그랬는데 네. 이렇게 급격한 해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뭘 제시했길래 박근혜가 만나줬을까요? 뭔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을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봅니다. 어저께 뉴스에 안 나오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뉴스와 함께 이태규가 사퇴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같이 있습니다. 이태규가 인수위에서 사퇴하고 국민의당 출신이죠. 그 안철수 오른팔 그리고 안철수 그 지금 인수위원장도 아니 인선하는데 내 말을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 지금 이러면서 막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엄청. 아니 근데 얘는 사실은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을 못 챙겨준 거죠. 자기는 총리 안 한다고 얘기했고 이미 이제 주가로 짭짤하게 돈은 벌은 상태에서 지금 안철수의 몫으로 장관 6자리가 배정이 됐었다라고 하는 계약서 내용이 유출이 되고 서류가 있는 건 아니야. 안 써줬거든 성렬이가. 아니 나 못 믿어요 라고 안 했는데 쓰였죠. 6자리는 줄 거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 요거는 장제원하고 이태규가 합의를 본 거겠죠. 그러면 지금 안철수 라인에서 탑은 이태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태규는 입각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권영세도 통일부 장관을 가는데 이태규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6자리 자체를 아예 개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돈 챙겨서 괜찮아. 캐비넷 덮어서 괜찮은데 밑에 있는 애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일단 사퇴안을 던져놓고 가갖고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 이씨 열린 공감 나갈 거야. 지금 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태규 입장에서는. 제발 나왔으면 좋겠네. 네. 우린 정말 대놓고 너무 열린공감 TV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 사실 우리가 선배인데 따져놓고 보면 네. 똘똘한 후배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선배라고요? 우리가 방송 먼저 했으면 우리가 선배지 뭐.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 사과할 필요 없어. 우리는 형제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래서 요 상황 하에서 내부적인 권력 그 암투가 자리 싸움이 굉장히 극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심해졌겠냐는 거지.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줄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없는 자리? 그게 뭐예요? 어느 쪽이겠어요? 그게 박근혜인 거지. 그렇죠. 왜? 사실 박근혜가 대구에 맹주로 나서가지고 대구를 신천지하고 양분화를 해버리면요. 사실 북짐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박근혜 어차피 끌어안아야 돼.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경제부 총리 어저께 얘기했던 누구? 추경호. 추경호. 추경호 같은 애들도 사실은 친박 라인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들이 중용되면서 이태규가 알짜 자리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는 이 흐름이
박근혜하고 윤석열의 모종의 정치적 거래와 단합에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보낸 놈 윤석열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던 이 상황이 싹 사라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 친박연대하고 국민의당하고 연합한다라는 기사가 뜨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민의힘. 아, 국민의힘하고. 아니 그러면은 걔는 누구야? 저기 뭐야? 조원진? 조원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행동대장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책임지고 빵에 가거나 칼을 맞아요. 대가리들끼리 합의를 보지 조원진이 열심히 떠들고 다녔으나 사실 이것은 이 박근혜 쪽에 좋은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명분이었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친박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폭 양보를 우리가 남이 가잖아. 그쪽은 다 신천지고 건진법사고 그 앞전 단계에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 아니야. 최순실하고. 둘이 죽기 살기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야. 썬라이즈라고 하는 엄청난 현금 덩어리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약속됐었던 일종의 단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이영하는 두산 투수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국진당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구시장에 나오는 그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럼 자연적으로 홍준표는 나가리 되는 거지. 바로 나가리 되는 거지. 근데 이미 국진당에 안 들어가도 유영하 변호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아니 근데 진짜 박근혜가 제가 지지합니다 하면은 정말 시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 궁금해서요. 지금 그러니까- 2위던데요 보니까 홍준표가 1위고 유영하 변호사 2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박근혜하고 윤석열이 싸우는 과정이면은 홍준표가 반사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둘이 합당을 해버리잖아? 그럼 홍준표 바로 나가린 거지. 아니 그러면 대구시는 박근혜 사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네. 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박근혜 사조직으로 믿어지고 있었지만 박근혜가 본인들의 박정희 바와 신천지하고 기존의 오방색 최은순이 다 연결돼 있는 두루두루 다 연결돼 있는 조직의 실질적인 관리자였다는 거지.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대구에 계신 깨시민 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근거지를 옮기시고 대구로 다 밀어주자.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똑 떼주자 그냥. 지들끼리 해먹고 살으라고. 똑 떼주자 그냥. 자, 똑.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경제적 주식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식적인 변화는 또 뭐죠? 제가 이제 멤버십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일주일 전에 박근혜 관련주 하나를 우리 남 팀장이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박근혜 관련주. 네, 추천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박근혜 관련주가 윤석열 주보다 더 테마가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정치 지형이 또 한 번 바뀌어지지만 이로써 신천지와 무속 종교인들의 입지는 더더욱 탄탄해졌다. 그 선라이즈의 반환이라든지 유경재단 문제라든지 그동안 박근혜 주변에 이제 깔려 있었던 그 최순실과 그 딸 최유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도 정유라 관련된 죄송합니다. 성인 늘 틀려요. 정유라 관련된 사안, 독일에 잡혀 있다고 하는 10조 원 가량의 해외 반출액 등등의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돼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더러운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지금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은 자의식이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대구라는 도시는 무엇이고 나는 대구의 시민으로서 아니면 경북의 도민으로서 무슨 삶을 살아온 것인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제
대구 경북 대구 경제위에서 뭐 힘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유 뭐 권 시장이 뭐 청구서 벌써 갖고 왔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그게 그럼 권 시장이 입각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 라인들이 싸우라고 둘이 내놨더니 권력을 먹자마자 전혀 막 물과 기름 같았잖아. 대선 직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조원진이만 바보 된 거고 이런 스무스한 결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뒤 배경과 원뿌리가 같은 애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뿔이 같은 건 알겠어. 잠깐 그러면은 조갑제하고 이제 변희재도 저쪽으로 이제 붙는 건가? 그런 잔바리들은 뭐 진중권이 장관 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변희재가 뭐 입각하겠어? 입각은 청와대 아니지만 가겠어, 걔들이? 아유 당연히 안 되지만 어쨌든 겁나 경을 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경을 때렸던 애들은 진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어떠한 형태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끔 얘네들이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태규나 이런 애들이 한때는 그 경의 반대편에 서 있던 애들이잖아. 근데 이런 애들한테는 그 이유만으로 한 번 자기를 비난했거나 반대 대척점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공직이나 수혜나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니까. 이익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한 집단인 거예요, 지금 경이. 정말 맑은 명경지수처럼 오늘 좀 사자성어가 되네. 아주 할 짓들이 환하게 들여다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투명한 거지. 정말 1차원적이야. 누구랑 비슷한데? 1차원적이야. 하긴 지금만 봐도 뭐 경기지사도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갑자기 김은혜가 대변인 하다가 철의 여인이. 갑자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사퇴하면서 김은혜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철의 또 여인이라고. 박근혜하고 또 안 좋잖아. 결국엔 또 김은혜 민다는 소린데. 그래서 아마 지금 신기해. 그 친박의 부활과 함께 친박의 정치 세력이 상당 부분 많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친박의 배후에는 무속이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동업자로서는 훨씬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무속 그 도사들이나 무당들 사이에 어떤 합은 괜찮을까요? 세력 다툼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진짜 세계 초유의 모든 전 세계 종교 대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싸움이 안 날까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싸움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척점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대척이 아닌 거예요. 이미 정리가 끝났어. 신천지가 기본에 기독교하고 순복음교회하고 극동방송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어요. 불교계 안에 있는 애들이 이미 기독교나 신천지나 무속에 있는 애들하고 동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게 꽤 오래됐던 거야.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이긴다라고 자신했을 때 그게 물론 검찰 세력이 배후가 될 수 있었지만 이 표를 긁어 모으는 역할을 하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무속과 결합한 종교 집단 총연합체가 지금의 국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윤회관이 중심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무속공화국으로서 그 배경에 있는 대한민국의 신천지를 비롯한 토속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변종이라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 근데 그거하고 똑같지.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실한 무슬림이어서 그 터키 세속 국가를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이용하는 것뿐이거든요. 지금 계속 무속이라고 해서 정말 제대로 이렇게 정말 그 전통 문화로서의 무속 하시는 분들 만신들이 알면은 기함할 일이에요. 이 일은 진짜 앞으로 대한민국이 무속 공화국화 돼 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그 무당들, 지네들 이상한 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걔들의 재력과 영향력과 그들이 포섭해 놓고 있는 조직의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일개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조직력과 동원력, 자금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줬잖아.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고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고 이낙연을 그렇게까지 밀어가지고 거의 마지막 진짜 몇 프로 차로 서울에서 뒤집어질 뻔 할 정도의 예비안을 갖고 있었던 애들인 거예요. 그 조직력을. 그러니까 정말 종교가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이비들이 돈에 눈먼 이익 집단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시민들과 그다음에 사리사욕에 눈이 시뻘개진 불교식으로 따지면 마구니 세력과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너무나 그나마 다행인 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다수는 정말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시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겨우 그들만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저쪽의 유혹과 마수에 다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정치 대전이 아니라 종교 대전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대여 투쟁을 대共産당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확실한 불교 신자와 확실한 무속 전문가가 있는 송작가 TV가 더더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중심이 잡힌 사람들은 쉽게 그러니까 다른 뭐 영적인 것들이 뭐 해치거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똑바로 딱 가지고 살면은 아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